단톡방에 질문 나왔던 거랑 그 내가 질문 프린트 준 거 다 맞춰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읽어보는 질문은 4개, 부분적으로 읽어보는 질문은 2개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같이 한번 33번부터 보면 이거 도대체 한 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그 글쓴이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거든. 근데 말을 표현을 어렵게 복잡하게 하니까는 그게 헷갈리는 건데 일단은 그 33번 한 줄 정리 한번 봐봐. 그 프린트 그 나눠준 거 24년 6월 3월 모의고사 한 줄 정리 프린트 보면 33번 보면 institutional 제도의 그 다음에 외부적 환경이라는 게 그쵸 영향을 미친답니다. 주관적인 경험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경 우리를 둘러싼 게 전부 다 환경이잖아. 그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있죠. 보이는 거는 뭐 건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사실 될 수가 있거든. 사람도 환경이잖아. 가장 중요한 환경 중에 하나인데 제도라는 건 이제 보이지 않지만 어떤 그러한 법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사실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본문상에 예시가 나오거든.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어떤 단어부터 시작돼. 밑에서 몇 번째 줄 읽으면 되냐. that is 즉 그쵸.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그 they include 보여? 그 우리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전부 다 그 환경에 대한 예시야. 보면은 그 우리 전체사 기억나지? including such as like 이런 친구들 있잖아. 걔네 언제 써? 예시들 때 쓰잖아. 그러니까 include 있잖아. 그것들은 포함한다? 여기 지금 bureaucratic 관료적인 구조 그 다음에 절차부터 마지막엔 our emotions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제 대의가 지칭하는 게 그래서 뭔데? 지금 한번 찾아봐.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그것들에 해당하는 건 뭘까? 그쵸. 바로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이게 문맥상 맞지가 않거든. 보통 대명사가 주어면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는데 이제 앞문장을 봤더니 왜 이렇게 너무 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잖아. 근데 일단 구조적으로 보면 even if에서 이렇게 세모가로 열리죠. 그 다음에 의미상 어디에서 났죠? 그쵸.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 동사 대절인데 그래서 얘를 봤더니 단수야. 그럼 대절을 보게 되잖아. 근데 our decision이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포함하게 되나? 관료적인 구조라는 걸? 말이 맞지가 않잖아. 무조건 앞문장의 주어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대명사가 주어로 쓰였을 때는 보통 앞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고 이게 답의 근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니까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건대 이 친구가 되는 거죠. 다양한 제도적인 관습, 관행 이것에 대한 근데 이게 말이 어렵지. 사실상 얘들아 간단한 일반적인 단어로 바꾸면 이게 바로 환경이거든. 다양한 제도적 관행이라는 건 상해 개념으로 일반화시키면 결국에 환경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그러한 범주로 다른 세밀함 다른 스페시픽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헷갈리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일단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서 그 답근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답근거는 내가 찾은 거는 일단은 2개거든. 일단 첫 번째 줄을 읽고 답을 고를 순 없어. 근데 지문은 우리가 여러 번 읽어왔으니까 그거에 기반하면은 첫 번째 줄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쵸? 이 부분. 이 부분이 답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because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로를 열고 역시나 의미상 너무 고맙게 쉼표까지 찍혀있잖아. 여기서 이렇게 닫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이제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병렬되니까 and 밑에 주어 표시하고 이 동사가 되는 거죠. 되냐? 그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in ing는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얘들아 뭐뭐하는? 뭐뭐 할 때. 근데 뭐 하는데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에이딩 돕는 데에서 뭔진 모르겠지만 내적 과정을 돕는 데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관적 경험이라는 게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게 뭐로서 역할을 하냐면은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이 문장을 읽고 글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이러한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뭘로 여겨질 수 있냐면
완전한 인지 시스템으로서 여겨질 수가 있답니다. 그것 자체로.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게 여하튼 완전한 인지 시스템이라는데 이러한 결합된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 뭘까? 이게 일단은 질문 중에 하나였잖아. 주관적 경험과 그 환경의 결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글로 썼으면은 주관적 경험 그 다음에 환경이라고 쓰면 된다. 내가 질문이 그쵸?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인식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에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환경이 조합된 거구나. 형광펜 3개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이라는 거는 이게 확장이 된답니다. 어디로 확장이 되냐면은 그 외부의 환경으로 확장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도 그렇다고 하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구나. 이미지로 떠올리자면 너네 개인을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그게 외부로 퍼져나가는 느낌, 확장되는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아. 그 외부적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external environment죠. 동사는 어디 있냐? becomes죠. 미리 구조 파악해왔으니까 이렇게 전명으로 묶이고 such as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such as, including, like. 그 외부 환경이라는 건 그것의 disciplinary object, 규율 객체와 함께. 근데 이 규율 객체가 뭔지 모를까봐 이 사람이 such as로 예시를 들어주잖아. 예를 들면 제도적 법이나 장치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과 함께 외부적 환경이라는 것은 그 정신적 그러한 제도가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이런 정신적 제도라는 것은 결국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네. 일단 넘어갈게. 그 주관적으로 보유된 믿음이라는 것은 attains, 뭐를 얻냐면은 그 객관성의 지위를 얻는답니다. 내가 혼자서 생각했던 게 객관적이 될 수 있대. 뭔 소리야? 내 경험은 내 건데 왜 갑자기 객관성을 띠게 돼? 근데 조건이 붙는 거야. 언제 나의 주관적으로 보유된 믿음이라는 게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되냐면은 그 믿음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공유될 때. 그럼 나 혼자 믿었던 게 결국에는 내 친구 혹은 그걸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면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괜찮나? 다시 한번 재진술해주네. 역시나 너무 말이 어렵잖아. 즉이라고 하면서 중요한 연결어가 나왔죠. 내가 보기엔 뒤쪽으로는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비록 우리가 훈련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뭘로써 훈련이 되냐면 hard-nosed, 엄격한, 냉철한 그 healthcare rationalist, 의료 합리주의자. 그냥 여기서 내가 보기엔 포인트로 봐야 될 단어는 엄격하고 냉철한이라는 거거든. 혹은 no nonsense, 현실적인 bureaucrat, 별표 단어, 관료. 혹은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 기반의 과학자로서 훈련이 돼 있을지라도 결국에 이 괄호 부사절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성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 이성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훈련받고 있잖아. 비록 그럴지라도 연구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여주는 거죠.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의해서. 이게 두 번째 답의 근거죠. 그럼 이거를 지금까지 나온 거를 한번 정리해 볼게. 보면은 결국에 우리의 결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일반적인 진술로 바꾸면은 뭐가 되는지 알겠어? 주관이 되는 거거든. 주관.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무엇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1번 형광펜 친 문장에 따르면 다양한 제도적 관행이잖아. 결국에 이게 뭐야? 환경이죠. 환경. 우리의 결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관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훈련을 받아도 결국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 근거를 우리 첫 번째 줄에 노란색 형광펜 쳤었잖아. 1번 형광펜. 여기서 결국에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건 자연 환경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이라고 적을게. 이것도 이게 엄청 사실 중요하거든. 말 하나다가 외부 환경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를 둘러싼 우리 외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
외부 환경이라는 게 뭐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냐 얘들아. 중요한 역할을 한다냐. 내적인 과정이라는 건 결국에 여기에서는 주관을 역시나 얘기하는 거야. 주관. 내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건 주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결정하는 거. 뭔 말인지 이해됨? 그럼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한 게 일맥하잖아. 환경이라는 게 주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봤을 때 이 빈칸을 보면 빈칸 문장을 한번 다시 보자. 이게 특히나 어려운 게 주어가 이 부분이잖아. 외부 환경이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이 외부 환경이라는 게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선택지? 1번이 되는 거죠. 그쵸? 외부 환경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그 해결책에. 그러면 이거 화살표가 맞게 되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결국에 선택지도 화살표로 하면 외부 환경이라는 게 주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거든. 선택지를 다시 한번 이 한글로 요약해서 정리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거였네. 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1학년 지문부터 나왔잖아. 근데 이거를 구구절절 어려운 말로 바꿔서 썼을 뿐이죠. 괜찮냐? 그 다음에 34번. 34번에서 꽤 잘 찾았더라고. 이미 내가 질문을 하기 전에도 정확하게 네모로 표시해온 친구까지 있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거 좀 글의 흐름이 중요하긴 하거든. 이 지문을 지금 2분할 한다면 어디에서 나눠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래? 글의 흐름상 단어를 2분할 한다고 하면 일단 얘들아 화면 한번 봐봐. 그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글을 읽었더니 여기에서 나뉘어져. 그러면 두 번째 덩어리에 첫 번째 단어를 불러주면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지? 한번 읽고서는 흐름이 바뀌는 부분에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단어를 한번 답해봐. 찾은 사람 외치세요. 그쵸? while이죠, while. 여기서 이렇게 나눌게. 이렇게. 구구절절하지만 결국에 첫 번째 덩어리 있잖아. any attempt에서 이 while 왼쪽 단어인 processes까지 해당하는 건 결국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그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를 찾아볼까? 첫 번째 단락을 한 단어로 골라서 요약하래. 그럼 어떤 그쵸, 베리스죠. 그 듣기 방식이 다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물론 토픽이 음악 듣긴 건 알잖아. 듣는 과정? 이게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 활동 꽤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여기에 대조되는 단어를 밑에서 찾으면 되네. 그럼 그게 답의 근거가 되네. 그리고 commonalities의 문맥상의 동의어가 되는 거고. 결국에 commonalities의 동의어는 뭐야? 이게 그쵸, consistent, 일관된다는 거거든? 결국에 그러면은 34번 지문을 요약하면은 그 듣기 과정이라는 게 음악을 인식하는 거죠. 보니까 33번이랑 34번에 공통된 토픽이 있다. 결국엔 우리의 내면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사고 과정. 3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34번에서 얘기하는 건 그 인식 과정 중에서도 음악이잖아. 음악을 인식하는 게 다양하지만 일관되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청 다른 지문 같은데 비슷한 얘기를 다른 분야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되냐? 지문을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 consistent, uniformity로 찾은 친구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글의 흐름을 본다면 이거를 답으로 고를 수는 없을 것 같거든. 맥락상으로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Y부터 한번 읽어볼게. 왜 uniformity는 조금 아닐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은 consistent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좀 신경 쓰고 있어. 뭐를 신경 쓰고 있냐면은 여기에서 fairly 꽤나 기본적인 인식의 측면에 신경 쓰고 있답니다. 특히 미터랑 키인데 사실 이거 외우지 않으면 영어 강사들도 몰라요. 박자와 사실 조성이라고 외우는데 조성이 뭔지 참 그냥 미터랑 키라고 할게.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미터랑 키가 나오면 이게 음악의 용어구나. 음악을 지칭하는 거구나 정도는 알아야 된다. 왜냐면 이게 또 나올 수 있어. 내가 보기엔 수능에서 순서별 문장 삽입에 그런 글감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미터랑 키라는 게 무슨 열쇠? 이게 아니라 음악에서 나왔을 때 음악 용어 정도라는 건 알고 있으면 된다. 암기 잘하는 친구는 완전 외워버리면은 너무 좋고 위치부터는 동그란 괄호로 열면 되죠. 이거 위치의 쓰임 이모게 뒤에 구조랑 해석 병행했을 때 그쵸? 주격관계대명사죠? 주격관계대명사 맞아? I believe 주어 동사가 바로 나오는데 I believe는 삽입절이죠. 삽입절이 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표현이죠. 예를 들면 그 비전프라자 1층에 있는 김밥 브라더스가 맛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믿기에 비전프라자 1층에 있는 김부가 맛있다라고 표현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을 삽입절이라고 하고 우리는 빨간 펜으로 표시하기로 하자. 주관이고 이게 없어도 되는 표현이니까 바로 비동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는 건데 그렇다면 위치의 선행사 뭔지 한번 천천히 찾아볼래? 위치의 선행사를 뭐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미터인 키도 괜찮을 것 같고 에스펙트도 괜찮을 것 같죠. 사실 둘 다 상관없거든. 근데 일단 여기서 에스펙트로 볼게. 너네도 이제 고3지문 읽으면서 알겠지만 이게 완벽하게 수학처럼 똑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특히나 선행사 찾는 것도 보면은 이 위치의 선행사를 왜 하필 에스펙트로 보냐 하면은 왜냐면 이게 복수비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괜히 내신이라고 치면 여기에 맞췄다가 단순제 복수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 내신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여기에 맞추면 당연하게 복수 선행사로 보잖아. 그러니까 이게 수일치 맞추기가 편하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걸로 기울 뿐이지 미터엔 키로 생각해도 크게 상관은 없긴 하다. 이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내가 나는 여기서 신경 쓴답니다. 꽤나 기본적인 그 인식의 개념을 갖고 신경 쓰는데 특히나 미터와 키 같은 건데 내가 믿기에는 이러한 꽤나 기본적인 인식의 측면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일관된다는 거야. 그 청자들에 걸쳐서 결국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일관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서 지금 맥락이 음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아, 음악을 사람들이 일관적으로 인식하는구나.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에넥도털 일화의 증거라는 게 그 제시한답니다. 대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되냐? 여기 대부터 무슨 가로야? 네모죠. 서제스트 목적어죠. 예를 들어서 뭐를 제시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비트 박자를 찾는다는 거야. 티피컬 포크, 일반적인 포크송, 민요나 클래식 음악에서 여기서 피스도 음악이니까 맥락이 음악이니까는 곡이 되는 거야. 미술이면은 작품이 되는 거고. 뭔 말인지 되죠? 여기서 이렇게 담는 거 맞죠?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1화의 증거가 뭐야? 이러면은 내가 얘기를 좀 들어본 거를 수집하니까는 사람들이 그쵸? 박자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엔 일관되게 들으니까는 우리가 답근거를 찾듯이 사람들도 박자를 찾는다고 큰 따옴표로 강조해주고 있네. 근데 이거 눈치채기는 어렵죠, 실전에서. 뭔 말인지 되죠? 일관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답근거를 찾아서 지금 합치시키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의견이라는 건. 근데 이게 이 문장이 지금 중요해. 이게 근데 투부정사 부정할 때는 투부정사 왼쪽에 나 붙이는 거다. 야, 이게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 있으니까 아니라잖아. 그러니까 이게 유니포머티가 답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거야. 야, 근데 나 이거 얘기하는 건 아니다. 완전한 그런 통일 획일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100%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박자는 없는 것 같죠. 내가 보기에는 확률로 보면 8, 90%? 그러니까 컨시스턴트를 쓰는 것 같아. 가끔씩에 당연히 불일치도 있지. 심지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있대. 에즈투는 전치사죠. 우리가 그 듣는 방식에 관해서 토널리티나 미터를 그 한 곡에 대한 되냐? 근데 중요한 건 벗이죠. 벗.
벗. 그러니까 벗은 여기에서 강조일까 역접일까? 강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죠? 지금 머리가 혼미하긴 한데 완전한 합치는 없어. 하지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을 지금 방점을 찍고 싶은 것 같거든? 완전한 일치성은 없지만 강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역접으로 보면은 뒤쪽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냐? 완전 합체가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강조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믿는답니다. commonalities 그 공통성이라는 걸 믿는답니다. 우리 사이에서 이게 outweighs 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 차이보다. 결국엔 차이도 있지만 공통성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거네. 되냐? 그러면 일단 우리 질문에 답하면 밑에서 5번째 줄 1, 2, 3, 4, 5 디스에 해당하는 거 어디다가 3번 효민이 묶었냐? 디스 리가르드에 해당하는 거 내가 네모가로를 묶으라고 한 거 같은데 어디서부터 묶었어 단어? 그냥 한글로 쓰라고. 한글로 쓰라 했냐? 그럼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형적인 민어 고전 노래에서 각자를 찾을 수 있는 거. 그쵸? 그러니까 대절에 해당하는 거죠. 3번 형광펜으로 묶게 3번 이렇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너네 오늘 또 볼 순서별 문장삽입의 힌트로 보면 되는 거고 수능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그거는 결국에 답 유니포머티의 동의어는 컨시스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네가 느끼는 게 있어. 지금 닦은 거를 계속해서 고르고 있는 게 엄청 대단한 단어가 아니구나. 엄청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알던 단어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글을 이해하고 그 중점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핵심을. 그 다음에 이게 내용 이해인데 사실 크게 어렵진 않은데 항상 그 한 줄 정리부터 한번 읽어볼까? 한 줄 정리. 그 이거 프린트 다시 한번 보면 된다. 36번. 프랙티스가 관행과 목적이죠. 스텅맨 목축 업자의 근데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목축 업자의 관행과 목적인데 같이 한번 이것도 닦은 거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와이드파이어 하면은 산불인데 뭐 들불로 해도 상관없을 것 같거든. 결국엔 야생에서 나는 불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산불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네. 산불이라는 건 자연현상이랍니다. 많은 호주의 환경에서 의도적으로 그 불을 내는 것은 근데 왜 내는 거냐면은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경관이라는 걸. 그게 수행이 된답니다. 애보리지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수천 년 동안 수행이 되어 왔답니다. 애보리지널은 원래 호주 땅에 살던 그런 원주민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우리 자연스럽게 BCA로 읽어나가야겠죠. 실전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닦은 거를 맞추는 거니까는 이거 많이 틀렸죠. 왜냐면 A가 1번이죠.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래도 있으니까. 그럼 봤을 때 얘들아 A가 첫 번째로 와야 되는 답의 근거는 뭘로 찾았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나는 이 부분이랑 연결시켰거든. 이 부분. 의도적으로 불지르기니까는 결국에 답 근거를 사실상 두 개로 찾을 수 있잖아. 첫 번째는 however이고 두 번째는 더 패턴 오브 버닝이니까는 이 네모 칸에서는 누가 불지르는 거 얘기? 애보리지널 그쵸? 원주민들이 불지르는 거 얘기하고 A에서는 목축업자가 불지르는 걸 얘기하니까 however도 답 근거가 될 수 있죠. 내용으로. 그 다음에 더 패턴 오브 버닝도 태우는 것에 대한 거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 괜찮아요? 요렇게 근데 이러한 불지르기 패턴이라는 건 목축업자가 도입한 건데 주어는 이 친구죠. 이거는 뭐와는 달라? 이전의 레짐 그 양식이랑은 다르답니다. 그럼 이전의 레짐으로도 연결시킨 친구 있지. 이전의 레짐을 애보리지널 사람들이 불질렀던 걸로 이렇게 연결시킨 사람도 있을 것 같거든. 이거 답 근거 너무 많아서 이거는 3점짜리가 아니었구나. 그 환경이라는 게 허용한다면 그들은 불을 질렀답니다. 그 경관에 그들이 뭐 하면서 얘들아? 이동하면서 이동시키면서로 해석해야겠네. 그들의 동물을 그쵸? 뭐를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냐? 이것은 기능에서 clear 동사 뜻으로 뭐래? 없애다. 기능에서 없앴답니다. 가끔 투부정사를 동사로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투부정사의 그
그 결과적 용법인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이 기능해가지고 우디 숲이 우거진 베지테이션 초목을 없앴답니다. 그리고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이 동사 두 개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는 자극했던 거죠. 새로운 식물의 성장이라는 것을 다음 봄에 되냐? 그럼 여기에서 그 목적이 나오네. 목축업자가 왜 불질렀냐? 동물 이끌고 다니면서 지나갈 때마다. 이 부분 쓰면 될 것 같은데. 2번 형광펜으로 칠게. 그러니까 초목 같은 그러니까 나뭇가지 빳빳한 풀은 없애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이게 결국에 목축업자가 불지른 목적이다. 목적. 그쵸? 불을 지른 목적. 그 다음에 C번에 명확한 답의 근거로 더 영 슈츠가 나오잖아. 슈츠가 뭔데? 꼴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식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새싹이 되는 거고 이거를 어디다 연결시켰냐? A의 마지막 그쵸? 뉴 플랜트 그로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린 새싹이라는 게 준비된 식량원이 되는 거죠. 그들의 동물에게. 이걸로 연결시키는 사람도 있죠. 대열이 결국에는 A의 누구야? 스탁맨에 해당하는 거죠. 찾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찾아 웬만하면. 얘 대열이 결국에 여기에 스탁맨 얘기하는 거잖아. M이 N은 복수니까는 대열로 지칭하는 거죠. 되냐? 그들이 돌아왔을 때 좀 위험한 거 같은데? 불이 나다가 꺼지나? 난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불 지르고 다니는 거잖아. 비유가 좀 그랬나? 하지만 그 관행이라는 게 또한 그 강화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스크러비 별표 단어. 관목이 우거진 성장이라는 것은 그것이 통제하기로 의도된. 여기서 25개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시지칭하는 거. 그쵸? 더 프랙티스죠. 그 관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C번에 이제 그 한 개가 사이드 이펙트가 나오잖아. 얘들아 왜 불질러? 나무 같은 건 태우고 풀을 자라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나무도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부작용이죠. 부작용. 괜찮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는 답 근거는 뭘로 골랐어? 쏘리? B번. B번에 어디다 노란색 형광펜 했냐? 어디? 그 표현이 어디 나와? 나 못 찾고 있어 지금. 헐, 나 이거 왜 못 찾았냐? 괜찮은데? 내가 찾은 것보다 훨씬 나은데? 이거 나 못 찾았거든 사실. 서치가 엄청 중요한 단어잖아. 진짜로 순서 배열에. 이걸로 찾았구나. 이걸 어디다 연결시켰어? 스크러비 그로스냐? 그쵸. 그쵸. 이게 사실 정확하죠. 이거죠. 혹시 이걸로 화면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은 없냐? 이걸로 이렇게? 나만 했나? 나만 했구나. 그렇군요. 뭐 답만 고르면 되지 않아? 그쵸? 비록 그 풀들이라는 게 그 첫 종류의 식물이긴 해. 리콜로나이즈. 다시 대량 서식하다. 다시 대량 서식하는 그 태워진 영역에.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 목축업자의 의도대로 되긴 해. 식물이 더 많이 자라. 비록 그렇지만 그것들은 곧 succeeded. 그쵸? 뒤따라지는 거죠. 동의어 followed. 뒤따라진답니다. 더욱이 많은 우디 플랜츠. 그쵸? 그러한 나무와 같은 식물과 슈럽, 관목에 의해서. 어바웃이 거의라는 뜻이 있대. 거의 유일한 전략 있잖아. 그러한 재성장을 막는 유일한 전략이라는 건 더욱이 태우는 것이랍니다. 기본적으로 유징. 동그란 거로 묶어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그냥 동그란 거로 묶을게. 사용하는 태우기죠. 불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결과를 불을 사용하는 결과를 통제하기 위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불을 지를 수밖에 없네. 그쵸? 내가 보기에 목적은 뭐냐 결국에. 그러니까 동물들 식물 먹이려고 하는 거죠. 나무가 좀 더 무성하게 자라도 계속해서 불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용 이해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
하고 37번에 답 끈 거만 얘기했으니까 이거 사실 37번 지문도 너네한테 어려운데 나한테 이런 지문 너무 쉽거든. 왜? 경영학과이기 때문이죠. 이게 그 전공서적이거든. 그 인적 자원과 관련된 거야. 경영학과니까 이제 사람을 다루어야 되잖아. 그거 관련인데 답 끈 거 같은 경우에는 너네의 의견과 저의 의견을 합치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한 줄 정리 한번 읽어봐라. 이거는 그거 한번 읽어볼까? 지금 같이 37번. 37번에 휴먼 리소스가 인적 자원 관리 전략이거든. 근데 뭐 하기 위한 거냐면은 촉진시키기 위한 거죠. 조직의 학습이라는 걸.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그 너네가 4년제 나오면 학사학위를 받는데 그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누구를 뽑냐면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뽑는 거지 완벽한 인재를 뽑는 게 아니거든. 신입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 그러니까 학습할 수 있는 기본이 있는지 태도가 있는지를 뽑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대학이 중요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최소한 그 학창 시절을 성실하게 보냈다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면 너네랑 1년 동안 지내면서 너네가 얼마나 성실한지 파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대학이라는 게 지표가 되는 거죠. 얘가 최소한 그래도 공부를 어느 정도는 했구나. 성실성을 이제 가르는 지표가 되는 건데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답이 너무 고맙게 BCA이긴 하잖아. 이거 우리가 읽는 순서대로긴 한데 B가 첫 번째로 오는 이유는 뭘까? 이거 너무 쉽다. 이거 우리가 배운 대로 어떤 개념 넣으면 돼? GSS의 개념이잖아. 그쵸? For example 뒤쪽으로 나오는 게 무엇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이냐. 그 주어진 문장에서 어느 부분 이 부분 많은 인적 자원 관리의 관행들에 대해서 B에서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친 다음에 빨간 펜으로 일반적인 진술이고 그 다음에 B에서 나오는 게 구체적인 진술이다. 이에 대한 이렇게 이제 표시하면은 내용을 이해했구나라고 내가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뭐로 묶으면 될까? 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으로 묶었거든. 지속적인 학습과 학습 조직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토픽으로 묶은 거거든. 이 학습이라는 이걸로 묶은 거거든.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C에서 이거 사실 이거 3점 이거 너무 대열로 지칭하는 게 뭐냐? C의 마지막인 professionals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서가 되는 거죠. 1, 2, 3. 그쵸? 이렇게 또 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하고 있니? 이거죠? 방향이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가끔씩 반대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다. 봐봐. B를 읽잖아. 그 다음에 C를 읽었는데 러닝이 나와? 근데 이 러닝이 얘에 해당되네? 그러니까 이게 1, 2가 되는 거다. 뭐 가끔씩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거든? 상관없다 그거는. 너네가 그 헷갈리지만 않으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내가 화살표하는 방향에 있어서 됩니까? 돼요. 그 다음 38번에 답 맞춰야 되는 거. 디스에 해당하는 거. 아 이거 어려울 텐데 이거 왜 질문 안 했지? 너네 상관없나? 질문 안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스에 해당하는 거 뭘로 어디부터 네모가로 치면 될까 얘들아? 지금 주어진 문장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디스 메이비어에서 디스에 해당하는 거에 네모가로 치는 거였냐 한글로 쓰는 거였냐? 네모가로였냐? 어디부터요? 여기서부터? 어디에서 묶었어? 어디? 측정까지요. 측정? 메저먼트까지? 제가 메저먼트를 거기까지 짧았네요. 더 해야 돼. 그쵸 여기까지. 이것은 주요한 디스 인센티브라는 건 의욕을 꺾는 것인데 지속적인 배출 측정이라는 게 비용이 드는 게 결국 의욕을 꺾는 것이라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거야. 정부가 이제 삼성이나 LG 공장들의 굴뚝에 이제 측정을 하면서 얘네들이 얼마나 그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배출하고 있는지 측정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 이런 방식의 장점은 뭐래 얘들아? 배출하는 만큼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장점은 2번 형광펜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 몇 번 문장 보면은 나오냐?
서연이 찾았냐? 어디에서 집중해라. 지금 수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 그리고 그 모의고사 문제 풀 때만 집중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 서연이 일단 썼냐? 썼어 장난. 그 프린트 한번 읽어봐. 장점은 배출물의 비용에 따른 세금을 부과가 가능하고 공해 기업의 세금 부담액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행동과 같은 거고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없었어요. 그쵸. 일단 단점은 전부 다 동의할 것 같거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결국엔 문제인 거잖아. 결국엔 단점은 이거네. Continuous emissions measurement can be costly. 근데 4번 문장 뒤에서는 뭐를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아무리 그 너네가 해석을 쓰고 내가 강의를 해도 이게 실전에 들어가면은 정신이 혼미해지잖아. 그래서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면 이게 답이 일단 4번인데 답 근거로는 너네 아마 이렇게 쳤을 거. 네벌더레스가 가장 강력한 답의 근거잖아. 근데 어떤 식으로 나는 글을 읽을 때 그 접근을 하냐면 항상 그 이분법으로 글을 읽는 게 엄청 위험하기는 하거든. 근데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얘들아 지속적인 이미션 메저먼트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는 거를 어떤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주어진 문장에서 마이너스로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뭐야? 주어진 문장에서 이거잖아. 이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걸 누가 좋아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나는 문제를 풀거든. 마이너스인 거잖아. 4번 문장 앞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장점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단어가 뭐야? 3번 문장을 얘기하는 거다. 더 great로 시작하는 거. 그쵸. reduce도 그렇고. 그쵸. attraction이라잖아. 매력이라잖아. 매력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장 뒤쪽으로는 nevertheless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 또? 장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developing,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잖아. 그러니까 nevertheless는 보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는 뭐 몸이 아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했다. 그럼 반전이잖아. 근데 플러스가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4번에는 어떤 단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어떤 단어로 봤을 때 토픽은 일단 잡히잖아. 토픽은 잡히면은 거기에서 장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 단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유추하면은 그나마 답에 접근하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실전에서 완벽하게 해석하고 문제 푸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 그래서 단점은 여하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굳이 찾아주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서연이가 말한 게 두 가지 말했지. 결국에는 이 부분 얘기하는 것 같거든. 이 부분이죠. 단점. 장점? 그러니까 배출하는 만큼 세금 받을 수 있음. 정확하잖아. 그쵸? 배출 많이 해? 그럼 세금 더 많이 내. 이게 얼마나 확실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거거든 얘들아. 하늘색으로 치는. 결국에 2번 문장 오른쪽이 얘기하는 건 기업이 폴루터가 되게 인센티브, 동기부여 받는다는 거야. 줄이려고. 돈 많이 내야 되니까. 줄이려고 애쓴다는 게 두 번째. 장점 두 개를 이렇게 네모가로 두 개로 묶었다? 이거 2번 문장 해석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9번으로 넘어가면 답의 근거부터 일단은 접근을 한번 해볼게. 답 근거 이거 사실 4번으로 많이 찍지 않았어? 4번? 맞춘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너네 어떻게 돼? 4번, 5번 하다가 5번 너무 먼데? 4번이 좀 적절한 것 같아. 막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냥 4번 가는 거죠. 그쵸? 1, 2번은 절대 안 찍고. 그쵸? 4번 아니면 5번인데? 3번인가? 5번 너무 갔는데? 4번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무슨 주사위를 굴리는 게 나을 정도의 접근법이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그 답의 근거가 너무 이거 명확하긴 하잖아.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 이게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지 앞문장에서 찾아내면 되는 거거든. 여기에 해당하는 게 결국에는 무엇이냐. 답의 근거는 일단 내가 찾은 건 두 가지인데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가 결국엔 5번 문장에서 어디부터 쳤냐. 5번 문장 앞에 미적인 태도라는 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요구되어진다잖아. 필요로 되어진다잖아. 그 전체 에피소드, 그림이라는 걸, 이야기라는 거를 감상하기 위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답 근거 혹시 다른 거 찾은 사람 있냐?
토픽으로 묶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로 묶으면 돼? 주어진 문장이랑 5번 문장 뒤에 S 그쵸 세틱이죠. 얘죠. 토픽으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랑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의 두 번째 줄에 aesthetic processing 얘죠 얘. 그러면 지금 이거에 바꾼 거는 우리가 아까 37번 순서별에 BC를 묶은 거랑 같은 접근이네. learning 학습이란 토픽으로 묶은 것처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끌어와가지고 이제 답을 골라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하자면 대비되는 개념은 뭘까? 이거 조금 여러 개로 찾을 수 있다는 걸 너네가 답 쓴 거 보고 알았는데 일단은 내가 찾은 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일반적인 용어에서 은율이 못 찾았냐? representation이랑 expressionist. 그치? 이게 내가 의도한 거긴 하거든. 근데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 찾는 거. 그러니까 미술의 그 표현 방식이 구상주의적인 게 있고 표현주의적인 게 있는 거거든. 그러면 그게 도대체 뭐임이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구상주의가 뭐고 표현주의가 뭐냐. 별로 사실 알지 않아도 답을 맞힐 수 있긴 한데 결국 현실적인 그런 물건 같은 거를 표현하는 거 이거는 그냥 피카소 같이 자기 내키는 대로 그리는 사람 있잖아. 자기가 느끼는 대로 이런 거를 표현주의라고 하는 거 같거든. 따로 찾아보진 않았는데 또 다른 거에서 찾은 사람 이게 꼭 답은 아니고 다른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 현재 찾았냐? 파라메틱 애티튜드랑 에스테틱 애티튜드. 그것도 프래그매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어디 나오냐? 맨 밑에 맨 밑에 나오냐? 그쵸? 이 친구랑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것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럼 프래그매틱에 해당하는 건 얘들아 representation일까 expressionist일까? representational이겠죠. 그 다음에 aesthetic이 expressionist에 해당하는 거고. 이것도 구상주의적인이라는 단어를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최소한 미술이 나오면 어떤 미술의 표현 방식이구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일단 나 답변은 다 했냐? 그 질문 프린트에 나왔던? 내가 빼먹은 건 없지. 첫 번째 문장이 의미하는 거. 민경이 한번 읽어볼래? 일단은 이거 내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 흥미로운 그러한 교환 혹은 균형이라는 게 있답니다. 상대적인 중요성에 있어서 서브젝트 매를 그 미술의 주제를 얘기하는 거죠. 젠장? 여기서 끊기면 안 됐잖아. 그리고 무엇에 있어서? 스타일에 있어서. 요렇게 맞죠? 뭐라고 적었냐 민경아? 실용주의의 태도와 미학의 태도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두 태도가 모두 수반되어야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잃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그 균형이나 교환이라는 게. 그렇게 봤을 때 representation을 구상주의는 뭐를 중시하는 것 같냐? 주제. 그쵸? subject matter. 야, 주제가 중요해. 명확하게 그리는 거지. 내가 사과 그리려고 하고 있어 지금. 근데 expressionist 같은 경우엔 그 스타일, 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양식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뭘 그리려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보는 느끼는 대로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 미술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미술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이 부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 그 능력 있잖아. 그 바꾸는 능력 있죠. 그 실용적인 그러한 태도 있죠. 일상생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미적인 태도. 사이를 바꾸는 능력이라는 게 필수적이래. 펀더멘털, 기본적이랍니다.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딱 집중해서 내가 할 일 하고 그 다음에 쉴 때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고 그게 미학적 태도인 것 같거든. 문화생활 같은 거 하고 균형 잡힌 삶이 좋지 무조건 공부만 하거나 무조건 놀기만 하거나 그러니까 할 거를 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태도를 이런 미술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